어머니, 이번 추석에도 용돈 20만 원이면 충분하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한 70대 할머니의 추석 이야기인데요. 듣다 보면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이야기처럼 느끼실 거예요. 특히 자식을 키우느라 평생을 바쳤는데 정작 나이 들어서는 외로운 명절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욱 가슴 깊이 와닿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올해 74이세요. 평생을 아들 하나 키우는데 모든 것을 바치셨어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서 아들을 키우셨거든요. 할머니가 35살 때였어요. 남편이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때 아들 민수는 겨우 7살이었어요. 이제 어떻게 살지? 할머니는 그때 정말 막막했어요. 혼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때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어요.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남의 집 빨래를 해서 돈을 벌었어요. 우리 민수가 공부 잘하니까 꼭 대학까지 보내야지. 할머니의 목표는 하나였어요. 아들을 대학까지 보내는 것. 그래서 자신은 새 옷 한 벌 사지 않고도 아들 교육비는 아끼지 않았어요. 민수는 정말 공부를 잘했어요. 할머니의 기대에 부응하듯이 항상 반에서 1등을 했거든요. 엄마, 나 이번에 전교 1등 했어. 민수가 상장을 들고 뛰어오면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했어요. 우리 민수가 최고야. 정말 엄마 자랑이다. 하지만 그 뒤에는 할머니의 말할 수 없는 고생이 있었어요. 아들이 학원을 다니고 싶다고 하면 할머니는 아르바이트를 하나 더 구했어요. 아들이 참고서가 필요하다고 하면 할머니는 자신의 식비를 줄여서라도 사줬어요. 엄마는 괜찮으니까 내가 공부만 열심히 해라. 할머니는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자신의 힘든 상황을 아들에게는 절대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겨울에 보일러 기름값이 없어서 추운 집에서 잠을 자면서도 아들 방만큼은 따뜻하게 해줬어요. 자신은 끼니를 걸으면서도 아들에게는 영양가 있는 음식을 해줬어요. 다른 집 아이들처럼 우리 민수도 부족한 게 없어야 해. 할머니는 그런 마음으로 모든 걸 참았어요. 민수가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할머니는 정말 뿌듯했어요. 아들이 명문 중학교에 들어갔거든요. 우리 민수가 정말 잘했어. 이제 고등학교도 좋은데 갈 수 있겠어. 하지만 교육비는 더욱 많이 들기 시작했어요. 학원비, 과외비, 참고서비. 할머니는 일을 더 늘렸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시장에서 채소 정리 일을 하고 오전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오후에는 청소 일을 했어요. 하루에 3곳을 다니면서 일한 거죠. 엄마, 왜 이렇게 바빠? 좀 쉬면 안 돼. 민수가 가끔 걱정하면서 물어봤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항상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엄마는 일하는 게 좋아. 그리고 우리 민수 공부하는 모습 보면 힘이 나거든.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는 더욱 바빠졌어요. 대학 입시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할머니는 아들을 위해 더욱 많은 돈이 필요했어요. 서울대학에 보내려면 더 좋은 학원에 보내야 해. 할머니는 자신의 건강은 생각하지 않고 일만 했어요. 몸이 아파도 참고 피곤해도 참았어요. 드디어 민수가 대학에 합격했어요. 서울에 있는 명문 대학이었어요. 할머니는 정말 기뻤어요. 평생의 꿈이 이루어진 순간이었거든요. 우리 민수가 해냈어. 정말 자랑스럽다. 할머니는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바빴어요. 우리 민수가 서울대학 들어갔어요. 동네 사람들도 축하해줬어요. 혼자서 아들을 키워서 대학까지 보낸 할머니를 모두 대단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이제 대학 등록금 걱정이 시작됐어요. 그 당시 대학 등록금은 할머니에게는 정말 큰 돈이었어요. 어떻게든 마련해야지. 우리 민수가 대학을 포기할 수는 없어. 할머니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요.
그리고 더욱 열심히 일했어요. 민수가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부터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서울에서 생활하면서 다른 세상을 보게 된 거죠. 처음에는 자주 집에 내려왔어요. 그리고 할머니에게 대학 생활 이야기를 많이 해줬어요. 엄마, 대학교가 정말 커. 그리고 교수님들도 정말 훌륭하셔. 할머니는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자신의 모든 희생이 보람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수가 집에 내려오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대학 생활에 바쁘다는 이유였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는 못 내려가. 과제도 많고 친구들이랑 약속도 있어서. 할머니는 아쉬웠지만 이해했어요. 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민수가 대학교 3학년 때였어요.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했어요. 할머니는 설레면서도 걱정이 되었어요. 우리 민수가 벌써 여자친구가 생겼네. 어떤 아이일까? 얼마 후 민수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집에 왔어요. 수진이라는 이름의 예쁜 아가씨였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수진이라고 합니다. 수진은 예의 바르게 인사를 했어요. 할머니는 첫인상이 좋았어요. 어머, 정말 예쁘네. 우리 민수가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수진은 서울에 사는 집안의 딸이었어요. 부모님이 모두 대학 교수였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한 집안이었어요. 할머니는 조금 위축되었어요. 자신은 시골에서 혼자 아들을 키운 가난한 엄마였는데 수진의 집안은 너무 좋았거든요. 우리 민수가 그런 좋은 집 아가씨와 어울릴 수 있을까? 하지만 민수와 수진이 서로를 정말 사랑한다는 걸 보고 할머니는 마음을 바꿨어요. 사랑하면 되는 거지. 집안이 뭐가 중요해. 민수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한 후 수진과 결혼하겠다고 했어요. 할머니는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어요. 결혼 준비하는데 돈이 많이 들 텐데. 할머니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아들의 결혼 준비를 위해 내어줬어요. 집까지 팔아서 결혼 자금을 마련해줬어요. 엄마, 집까지 팔면 어떻게 해? 엄마는 어디서 살아? 민수가 걱정하자 할머니가 말했어요. 괜찮다. 엄마는 작은 전셋집에서 살면 돼. 우리 민수가 잘 사는 게 더 중요해.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 할머니는 수진의 부모님을 만났어요. 정말 교양 있고 점잖은 분들이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자꾸 위축되었어요. 자신의 촌스러운 모습이 부끄러웠거든요.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이나? 할머니는 새 옷을 사려고 했지만 결혼 준비비로 돈을 다 써서 살 수가 없었어요. 민수와 수진이 결혼을 하고 나서 할머니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들이 서울에서 살게 되면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거든요. 처음에는 민수가 자주 안부 전화를 했어요. 엄마, 잘 지내세요? 건강하시죠? 응. 엄마는 괜찮다. 너희들만 잘 살면 돼. 하지만 점점 전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신혼생활에 바쁘다는 이유였어요. 할머니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새로 결혼한 부부니까 바쁘겠지. 나중에 안정되면 자주 연락할 거야. 결혼 후 첫 번째 추석이 왔어요. 할머니는 정말 기대했어요. 민수와 수진이 함께 내려와서 추석을 보낼 생각에 들떠 있었거든요. 우리 며느리도 오고 온 가족이 함께 추석을 보내겠네. 할머니는 며칠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민수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만들고 수진을 위해서도 특별한 요리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추석 전날에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죄송한데 이번 추석에는 못 내려갈 것 같아요. 왜? 무슨 일이야? 수진이네 가족과 해외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갑자기 결정된 일이라서. 할머니는 정말 실망했어요. 하지만 아들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았어요. 그래. 괜찮다. 좋은 여행 다녀와라. 전화를 끊고 나서 할머니는 혼자 눈물을 흘렸어요. 며칠 동안 준비한 음식들을 혼자 보면서 정말 쓸쓸했거든요. 그 추석부터 민수는 명절 때마다 용돈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50만 원을 보냈어요. 엄마, 이번 추석에는 못 내려가서 죄송해요. 용돈 보냈으니까 맛있는 거 드세요. 할머니는 돈보다는 아들이 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더 좋았지만 그래도 아들이 자신을 생각한다는 마음에 고마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용돈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50만 원에서 30만 원, 20만 원, 그리고 결국에는 10만 원까지 줄어든 거예요. 할머니는 섭섭했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아이들도 살기 힘들겠지. 10만 원도 고마운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서운함이 계속 쌓여갔어요. 어느 날 할머니가 아들 집에 갔을 때였어요. 오랜만에 아들과 며느리를 만나러 간 거였어요. 수진이 새로운 가방을 들고 있는 걸 봤어요. 정말 예쁜 가방이었어요. 수진아, 가방이 정말 예쁘다. 새로 샀니? 네, 어머니. 지난주에 샀어요. 할머니는 그냥 예쁜 가방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몇백만 원 하는 명품 가방이었어요. 그 후로 할머니가 갈 때마다 수지는 다른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모두 다 비싸 보이는 가방들이었어요. 저 가방들이 얼마나 비쌀까? 할머니는 궁금했지만 물어보지는 못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할머니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에게는 10만 원밖에 주지 않으면서 며느리는 그렇게 비싼 가방들을 계속 사는 게 이상했거든요. 민수가 돈을 얼마나 버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비싼 걸 자꾸 사면서 엄마에게는 10만 원만 주는 건 좀. 하지만 할머니는 직접 묻지는 못했어요. 괜히 욕심 많은 시어머니로 보일까봐 걱정됐거든요. 대신 할머니는 다른 방법으로 알아보려고 했어요. 민수에게 돈이 많이 드는 일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했어요. 민수야, 혹시 집에서 돈 들어갈 일 있으면 엄마가 도와줄게. 엄마, 괜찮아요. 우리는 잘 살고 있어요. 하지만 할머니 눈에는 수진의 명품들이 계속 늘어나는 게 보였어요. 할머니는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한편으로는 며느리가 좋은 걸 쓰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자신에게는 10만 원밖에 주지 않으면서 그런 걸 사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내가 너무 욕심이 많은 건가? 아니면 정말 뭔가 이상한 건가? 할머니는 친한 친구들에게 상의해 봤어요. 순자야, 그건 좀 이상하다. 어머니에게는 10만 원 주면서 며느리는 그렇게 비싼 걸 사?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친구들의 말을 들으니 할머니의 의심이 더욱 커졌어요. 정말 내 생각이 맞는 걸까? 또 추석이 다가왔어요. 할머니는 이번에는 아들과 며느리가 올 거라고 기대했어요. 하지만 역시나 전화만 왔어요. 엄마, 이번 추석에도 못 내려갈 것 같아요. 수진이 친구 결혼식이 있어서. 또 할머니는 정말 실망했어요. 용돈은 보내드릴게요. 며칠 후 1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가 택배로 왔어요. 할머니는 그 봉투를 보면서 정말 서글펐어요. 내가 아들을 키우느라 평생을 바쳤는데 이제는 10만 원짜리 용돈으로 명절을 보내라는 거야? 어느 날 할머니가 아들 집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갔어요. 그런데 우연히 수진이 명품 매장에서 나오는 걸 봤어요. 할머니는 호기심에 그 매장에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가방들의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가방이 500만 원? 저 지갑이 200만 원? 할머니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이 한 달 생활비로 쓰는 돈보다 훨씬 비싼 가방을 며느리가 쓰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수진이가 가지고 있는 가방들이 다 이렇게 비싼 거야? 할머니는 집에 돌아와서 계산해 봤어요. 자신이 본 수진의 가방들을 다 합치면 수천만 원이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나에게는 10만 원. 할머니는 정말 억울했어요.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하나 물어볼 게 있어. 네. 엄마, 뭐든지 물어보세요. 수진이가 쓰는 가방들이 정말 비싸던데 그런 거 사면서
엄마에게는 10만 원만 주는 게 맞는 거니? 민수는 당황했어요. 엄마가 이런 걸 직접 묻다니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엄마, 그게 수진이는 자기가 번 돈으로 사는 거예요. 수진이가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 네, 수진이도 일하거든요. 하지만 할머니는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아무리 수진이가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적은 용돈을 주는 게 맞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우연한 기회에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할머니가 아들 집에 갔는데 마침 민수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네, 어머니 용돈 보내드렸어요. 매달 보내드리고 있어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아들이 매달 용돈을 보낸다고 하는데 자신은 명절 때 10만 원밖에 받지 못했거든요. 할머니는 조용히 들어보니 아들이 누군가에게 할머니 용돈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매달 50만 원씩 보내드리고 있어요. 어머니가 혼자 사시니까 생활비가 필요하시잖아요. 할머니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아들이 매달 50만 원을 보낸다고 하는데 자신은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럼 그 돈이 어디로 간 거지? 할머니는 수진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어요. 민수가 없는 사이에 수진과 단둘이 대화할 기회를 만든 거예요. 수진아, 엄마가 하나 물어볼 게 있어. 네, 어머니. 뭐든지 말씀하세요. 민수가 나에게 매달 용돈을 보낸다고 하는데 나는 받은 적이 없거든. 혹시 내가 받았니? 수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어머니, 그게 솔직하게 말해줘. 민수가 보낸 용돈을 내가 받았지? 수진은 한참 고민하다가 결국 사실을 털어놨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민수 오빠가 어머니께 용돈을 보내려고 할 때마다 제가 말렸어요. 왜? 저희도 돈이 많이 필요해서. 집도 사야 하고 아이 계획도 있고. 할머니는 정말 실망했어요. 며느리가 자신의 용돈을 가로챈 거였어요. 할머니는 바로 아들을 불러서 이야기했어요. 민수야, 너 나한테 매달 용돈 보낸다고 했지? 네, 엄마, 매달 50만 원씩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받은 적이 없어. 수진이가 다 가져갔어. 민수는 깜짝 놀랐어요. 자신이 매달 아내에게 맡겨서 보낸 용돈을 할머니가 받지 못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뭐라고요? 수진이가? 응. 수진이가 자기들도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다 가져갔어. 민수는 정말 당황했어요. 자신은 매달 할머니께 용돈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아내가 가로챈 거였거든요. 민수는 바로 수진과 이야기했어요. 수진아,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어머니께 보내는 용돈을 왜 내가 가져갔어? 오빠, 그게 어머니가 명절 때 10만 원밖에 안 받으신다고 하시는데 나는 매달 50만 원씩 보내고 있다고 생각했어. 수진도 변명을 시작했어요. 오빠, 우리도 돈이 필요해. 집도 사야 하고 결혼 준비할 때 빚도 생겼고. 그래도 어머니, 용돈을 가로채면 어떡해? 가로챈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생각한 거야. 나중에 여유 생기면 드리려고 했어. 하지만 민수는 화가 났어요. 나중에? 언제가 나중이야? 어머니가 혼자 사시는데 생활비가 필요하시잖아. 이 일을 계기로 민수와 수진 사이에 큰 갈등이 시작되었어요. 이제까지 쌓여왔던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거죠. 수진아, 너 정말 이해할 수 없어. 어머니가 나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잖아. 오빠도 이해해줘. 우리도 신혼부부인데 돈이 많이 들어. 그리고 어머니는 혼자 사시니까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았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았다고? 어머니도 사람이야. 생활비가 필요하시지. 수진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했어요. 오빠, 나는 나쁜 마음으로 한 게 아니야. 그냥 우리 생활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민수는 더욱 화가 났어요. 우리 생활이 우선. 그럼 어머니는 뭐야? 어머니가 평생 나를 위해 희생하신 건 생각 안 해? 사실 수진에게는 다른 이유도 있었어요. 시어머니에게 너무 많은 돈을 주면 자신들의 생활이 어려워질 것 같았거든요. 오빠, 솔직히 말할게. 어머니께 매달 50만 원씩 드리면 우리는 뭘로 살아? 그럼 내가 더 열심히 일하면 되잖아. 그게 쉬워?
지금도 충분히 힘들어하면서. 수지는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놨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우리한테 너무 의존적인 것 같아. 자꾸 돈 달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 어머니가 언제 돈 달라고 하셨어? 직접적으로는 안 하셨지만 분위기상 그런 거 있잖아. 민수는 수진의 이런 생각에 정말 실망했어요. 할머니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자신 때문에 아들 부부가 싸우는 모습을 보는 것도 괴로웠고 며느리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도 충격이었거든요. 내가 너무 욕심을 부린 건가? 할머니는 자신을 돌아봤어요. 혹시 자신이 아들에게 너무 많은 걸 바랐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곰곰 생각해보니 그것도 아니었어요. 할머니는 아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한 적이 없었어요. 그냥 가끔 안부 전화라도 받고 명절 때 얼굴 한번 보는 게 소원이었을 뿐이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할머니는 정말 억울했어요. 민수도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한편으로는 어머니에 대한 죄송함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내와의 관계도 걱정되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지? 민수는 친한 친구에게 상의해 봤어요. 야, 그건 내 아내가 잘못한 것 같은데. 시어머니 용돈을 가로채다니. 그러게.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 내 아내 말도 일리는 있어. 신혼부부한테 매달 50만 원이 부담될 수도 있지. 친구의 말을 들으니 민수도 혼란스러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일단 어머니께 사과부터 드려. 그리고 앞으로는 직접 드리고. 민수는 할머니를 찾아가서 사과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괜찮다. 민수야, 내가 매달 보내려고 했다는 걸로도 고마워.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자신을 생각해 준다는 것은 고마웠지만 며느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서글퍼렸거든요. 수진이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민수는 할머니의 표정을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엄마, 수진이도 나쁜 마음으로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생활이 힘들어서. 알겠다. 그런데 민수야, 엄마가 너희에게 부담이 되는 건 원하지 않아.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앞으로는 용돈 안 보내도 돼. 엄마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어. 할머니의 이런 말에 민수는 더욱 죄송했어요. 며칠 후 수진이 할머니를 찾아왔어요. 민수가 시킨 것 같았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괜찮다. 하지만 분위기는 정말 어색했어요. 수진도 할머니도 서로 마음의 상처를 받은 상태였거든요. 어머니 제가 잘못 생각했나 봐요. 아니야. 너도 내 입장이 있으니까. 하지만 할머니는 속으로 정말 서운했어요. 이 아이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수진도 할머니가 자신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걸 느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응. 알겠다. 하지만 둘 사이의 관계는 이미 금이 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일이 끝나지 않았어요. 수진이 집에 돌아가서 민수와 또 싸웠거든요. 오빠 어머니가 나를 용서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그럴 만하지. 내가 어머니 용돈을 가로챘으니까. 가로챈 게 아니라고 했잖아. 그냥 우선순위를 생각한 거야. 똑같은 소리 또 하네. 민수도 이제 수진에게 화가 났어요. 수진아, 너 정말 이해할 수 없어.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면서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 오빠도 이해해줘. 나도 처음 며느리 하는 거야. 실수할 수도 있지. 하지만 민수는 이것을 실수라고 보지 않았어요. 실수. 매달 50만 원을 가로챈 게 실수야. 할머니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결심했어요. 내가 있으니까 아이들이 싸우는구나. 할머니는 자신 때문에 아들 부부가 갈등을 겪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민수에게 연락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결정한 게 있어. 네. 엄마, 뭐해요? 앞으로 용돈은 정말 안 보내도 돼. 그리고 명절 때도 오지 말고 너희끼리 잘 지내라. 민수는 깜짝 놀랐어요.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가 나 때문에 싸우는 걸 보니까 마음이 아파. 그냥 너희끼리
행복하게 살아라.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수지는 이 상황에서도 자신을 변명하려고 했어요. 오빠 어머니가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 극단적? 내가 어머니 용돈을 가로챈 게 극단적이지. 나는 나중에 여유 생기면 드리려고 했다고 했잖아. 언제가 나중이야? 구체적으로 말해봐. 수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사실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명품백 사는 돈으로 어머니께 용돈 드렸으면 됐잖아. 이 말에 수진이 발끈했어요. 내가 번 돈으로 뭘 사든 내 자유 아니야. 그럼 어머니 용돈은? 그것도 우리 집 돈으로 하는 거잖아. 민수는 수진의 이런 생각에 정말 실망했어요. 이 일이 커지자 수진의 부모님도 개입했어요. 수진이 친정에 하소연을 한 거였어요. 수진 엄마, 우리 사이가 우리 딸을 너무 혼내는 것 같아. 수진의 어머니가 민수에게 전화를 했어요. 민수 씨, 우리 수진이가 잘못했다는 건 알겠지만 너무 심하게 하지는 마세요. 아니에요, 어머니. 수진이가 우리 어머니 용돈을 가로챈 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도 신혼부부인데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에요. 민수는 수진의 부모님도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수진의 부모님이 개입하면서 갈등은 더욱 커졌어요. 오빠 우리 부모님도 내 편이야. 오빠가 너무 심하게 한다고 하셔. 심하게? 내가 뭘 심하게 했어? 나한테 소리 지르고 어머니 앞에서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내가 나쁜 짓을 했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 수진은 민수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오빠 나도 처음에는 어머니께 잘해드리려고 했어. 하지만 어머니가 나를 며느리로 안 봐주시는 것 같았어. 어머니가 언제 너를 며느리로 안 봤어? 말로는 안 했지만 느낌상 그랬어. 항상 오빠만 챙기시고 나한테는 관심이 없으셔. 민수는 수진의 이런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는 이 모든 갈등을 알게 되면서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수진이를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았나? 할머니는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봤어요. 혹시 자신이 수진에게 소홀했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생각해봐도 그런 적은 없었어요. 할머니는 수진을 정말 예쁘게 생각했고 며느리로서 잘 대해줬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왜 수진이는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 할머니는 정말 답답했어요. 이 일이 동네에도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친한 이웃에게 하소연을 했거든요. 순자 언니,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언니가 뭘 잘못해. 며느리가 시어머니 용돈을 가로채는 게 말이 돼? 그런데 며느리 말로는 내가 자기를 며느리로 안 본다고 하더라고. 그건 핑계야. 자기가 잘못한 걸 언니 탓으로 돌리는 거지. 이웃들은 모두 할머니 편이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그것도 부담스러웠어요. 내 일이 동네에 다 알려지다니. 민수는 정말 어려운 선택을 해야 했어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누구 편을 들어야 할지 고민이었거든요. 하지만 민수는 결국 어머니 편을 들기로 했어요. 수진아, 어머니께 진짜 사과해. 그리고 앞으로는 내가 직접 용돈 드릴 거야. 오빠 그럼 우리 생활은? 우리가 절약하면 돼. 어머니가 우선이야. 수지는 민수의 이런 결정에 화가 났어요. 오빠 결혼하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네. 예전에는 나를 가장 사랑한다고 했으면서. 지금도 너를 사랑해. 하지만 어머니도 소중해. 그럼 나보다 어머니가 더 중요하다는 거야? 민수는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수진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수진은 결국 민수에게 최후 통첩을 했어요. 오빠 선택해. 나 아니면 어머니. 민수는 정말 황당했어요. 왜 선택을 해야 해? 둘 다 소중한 사람인데. 오빠가 계속 어머니 편만 들면 나는 더 이상 못 참겠어. 수진아, 이건 편을 드는 문제가 아니야. 옳고 그름의 문제지. 하지만 수진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좋아. 그럼 나는 친정에 가서 당분간 있을 거야. 그리고 정말로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민수는 혼자 남아서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내가 잘못한 걸까? 하지만 생각해봐도 자신이 틀렸다고 생각되지 않았어요. 어머니께 효도하는 게 잘못된 일은 아니었거든요. 민수는 할머니를 찾아가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엄마,
수진이가 친정에 가버렸어요. 뭐, 왜, 어머니 용돈 문제 때문에 계속 싸우다가. 할머니는 정말 미안했어요. 내 때문에 너희가 이혼까지 하게 생겼구나. 아니에요.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할머니는 자책했어요.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자신 때문에 아들의 결혼 생활이 망가지는 걸 볼 수 없었거든요. 민수야, 엄마가 마지막으로 제안할게. 네. 엄마, 수진이한테 가서 사과해. 그리고 앞으로는 엄마 용돈 신경 쓰지 마라.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보다는 내 아내가 더 중요해. 엄마는 이제 나이도 많고 언제까지 살지도 모르잖아. 하지만 수진이는 내가 평생 함께 살아야 할 사람이야. 민수는 할머니의 이런 말을 듣고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야.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엄마 때문에 여의가 이혼하면 엄마가 어떻게 살겠니? 하지만 이미 상황은 너무 나빠져 있었어요. 수지는 친정에서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고 민수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수진의 친정에서 연락이 왔어요. 민수 씨, 우리 수진이가 이혼하고 싶다고 해요. 민수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왜요? 이혼할 이유가 뭐예요? 시어머니 문제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요. 그리고 민수 씨가 자기보다 시어머니를 더 사랑한다고 생각한대요. 민수는 정말 억울했어요.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하지만 수진이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국 수지는 이혼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마지막으로 수진을 만나서 이야기해봤어요. 수진아, 정말 이혼해야겠어? 응.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봐. 오빠는 나보다 어머니를 더 사랑해. 그리고 내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 나는 너도 사랑하고 어머니도 사랑해. 왜 꼭 비교하려고 해? 하지만 수진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 있었어요. 미안해, 오빠. 더 이상은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아. 할머니는 이 소식을 듣고 정말 절망했어요. 내 때문에 아이들이 이혼까지 하게 되다니. 할머니는 자신을 원망했어요. 내가 그냥 용돈 안 받는다고 하면 됐는데 왜 그 일을 크게 만들었을까?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민수와 수지는 결국 이혼했어요. 결혼한 지 겨우 3년 만의 일이었어요. 이혼 후 민수는 할머니와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둘 다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엄마, 내가 수진이 말을 들었어야 했나? 아니야, 민수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하지만 할머니는 속으로 자책하고 있었어요. 내가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면 민수도 후회가 많았어요. 내가 좀 더 지혜롭게 처리했다면. 여러분, 이런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떠세요? 이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에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갈등, 그리고 그 사이에 끼인 아들의 고민. 할머니는 평생을 아들을 위해 희생하면서 살았어요. 그런 할머니에게 매달 50만 원의 용돈은 당연한 것이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신혼부부인 며느리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었죠. 그렇다고 해서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용돈을 가로챈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며느리도 나름의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소통이에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이 필요해요. 할머니는 며느리에게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이야기했어야 하고 며느리도 자신의 어려움을 시어머니께 털어놨어야 해요. 그리고 민수는 둘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더 잘했어야 했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소통이 쉽지 않아요. 서로 체면 때문에 또는 상처받을까봐 진짜 속마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가족 간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교훈 삼아서
더 지혜롭게 해결해 보시기 바라요.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작은 오해와 갈등 때문에 소중한 가족을 잃지 마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